자, 이제 챕터 6, 인퍼런스. 너희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는 추론입니다. 자, 이제 뭐, 추론 문제는요, 풀이 방법이 뭐야? 이제 절대 추론하지 마라. 자, 일단은 그 추론이라는 단어가 인퍼라는 말도 쓰고요. 아니면은 디듀스라는 말도 쓰고요. 다음에 또 그 유명한 엑스트라폴레이트라는 단어도 쓰죠. 네, 엑스트라가 외부죠. 네, 바깥이 아웃사이드. 폴레어라고 이제 이탈리아어인데 빛이라는 의미야. 그래서 바깥 세계에 빛을 쏘아서 그게 뭔지 알아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디듀스는 뭐냐 하면 이거죠. 아래로 끌고 내려오는 거야. 단이가 죽었다. 영진이가 죽었다. 그러면, 연으로 죽겠다. 자, 지금 잘했어요. 연우도 죽는다. 지금 뭘 가지고 이 추론이라는 건 결국은 아주 작은 단서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야. 결론 도출. 이게 진짜 추론이죠. 아주 작은 단서를 통해서, 그쵸? 그러니까 단이가 죽었다라는 아주 작은 단서를 통해서 사람은 죽는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이게 추론이거든. 자, 그러면 왜 진짜 추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느냐 하면 맞아. 단서가 너무 작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른 결론에 도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추론 문제는 네. 존재한다, 안 한다? 알았어. 안 한다. 내용 일치 문제에 불과하다. 단, 조건이 있어요. 정답의 조건이 있습니다. 정답의 조건은 최소한 패러프레이징은 해줘야 된다. 두 번째, 한 번 뒤집은 것. 한 번 뒤집은 것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코코아는 습하고 추운 기온에서는 자라지 않는다를 가지고 추론해봐. 다른 데서 잘한다. 뭐 다른 데서 자란다. 다 건조하고 따뜻한 지역에서 자란다. 이렇게 한번 뒤집는 거 정도야. 됐죠? 네. 자,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뒤집거나 최소한 패러프레이징은 해줘야 된다. 네. 본문에 있는 말 그대로 갖다 쓰는 건 내용 일치 문제지. 네. 그래서 추론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A에 대해 또 말아. 추론하세요라고 문제가 나오면 이 A가 뭐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A가 글의 사례라면 예시일 수도 있고 A가 소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네. 단락에서 추론 문제가 두 개 나오진 않잖아요. 그 예시일 수도 있고 소재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금방 보면 알아요. 그죠? 예시인 경우에는 그 문장만 읽고 그 문장만 읽고 한 번 뒤집은 것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A가 두 번 A 다음에 대명사로 A를 지칭하는 말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대명사로 그 다음에 설명한 말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뒤집어야 되는 거야. 결국은 뭐를 뒤집냐? 그 문장만 읽고 푸는 경우가 많긴 해요.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번 뒤집으려면 뭐가 필요해? 어휘가 필요한 거야. 결국 어휘 문제예요. 그치? 그리고 이 A가 예시로 들었을 때 우리가 내용 일치 문제는 뭐가 중요했어? 무엇에 대한 예시인가? 이게 중요했단 말이야. 네. 또 우리 방학 특강 이제 바로 넘어가잖아요. 내용 일치 문제로. 무엇에 대한 예시인가도 중요했고요. 그쵸? 그 예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이 뭔가?
더 중요했죠. 마찬가지로 추론도 그거야. 예시라면은 이 예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신정보가 뭐냐? 그걸 한번 뒤집는 게 정답이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글의 소재라면 A가 그럼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럴 때에는 보기에서 이건 너무 쉬워요. A, B, C, D에서 A, B, C는 그 이문단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 이문단 언급이 안 됐어. 그럼 뒤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정답 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일 때는 너무나 쉽다. 그래서 소재일 때 그래도 정답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소재일 때 신정보가 뭐냐라는 얘기야. 내가 몰랐던 정보, 그게 포인트잖아요. 글은 항상 새로운 정보를 주려고 한다. 그래서 그 신정보를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한 거. 최소한 패러프레이징은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글의 소재일 때는 새로운 정보를 패러프레이징 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예시일 때는 한 번 뒤집은 게 정답일 경우가 대다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풀이 방법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 1.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전략 1 다시 보세요. 문제부터 읽을게. 썬팟에 대해서 추론을 하래요. 그럼 이 선스팟이 소재냐, 예시냐, 소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오로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시죠. 그럼 선스팟이 있는 그 문장만 읽고 풀면 되죠. 선스팟이 여러분들 이렇게 태양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저 사진 있어요. 진짜? 네. 실제로 본 적 있어? 네. 태양을 실제로 보면 눈이 멀어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손을 요렇게 한 다음에 요 틈으로 봐야 돼. 그 틈으로 보면 실명되는데. 틈으로 보면은 여기 5시, 4시, 5시 요쪽에 보입니다. 네. 흑점이 보여요. 아, 그래, 그럼 내가 어. 볼게 아니야. 자, 오로라는 뭐로 구성되어 있냐 하면 빠르게 이동하는 패치로 구성되어 있고요. 패치 그냥 조각이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춤추는 컬러, 기둥으로 빛이라는 기둥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어떤 빛? 다양한 색깔의 빛의 기둥으로. 그게 그 기둥이 춤을 추는 건 아니겠죠. 비율을 들고 있습니다. 빠르게 이동하고요. 자, 광범위한 오로라의 출현은 accompanied, 무엇과 동행하다, 이렇게 읽어도 되지만, 우리가 accompany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알겠어. accompany. 목적어가 사람이면 동행하다, 사물이면, 따라. 어? 사물이면 동반하다, 자동사로 쓰이면 반주하다. 다 배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얘가 결과고, 얘가 원인이죠. 같은 말이 follow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원인이 가면 is accompanied by A 해서 A가 결과고 B가 원인이고 얘도 followed 이렇게 써도 똑같은 인과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오로라가 나타나는 것은 얘가 원인인 줄 알겠죠? 뭐 때문에 나타나느냐? 결과, 디스터번스, 장애, 방해, 간섭 때문에 어디에서의 테레스트리얼하면 터가 붙으면 땅이잖아요. 터가 좋아야 된다 이러잖아. 육생의, 지구의,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과 간섭, 방해, 레디오, 방사선, 텔레폰, 미안해, 레디오, 텔리폰, 다음에 텔레그래프, 트랜스미션, 전신 전송과 같은 방해. 이런 것들이 방해 때문에 오로라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간이 있는데 최대 또는 최소 강도 오로라가 강도가 최고가 되냐 최소가 되냐는
또 팔로우가 나왔으니까 팔로우 다음에는 뭐예요? 원인이죠? 그럼 앞이 결과야. 결과. 얘가 결과고. 그치? 그 강도가 세냐 약하냐는 무엇에 달려 있다는 거야? 거의 정확히 대승 페리어드겠죠? 그쵸? 선스팟의 흑점 주기의 주기와 정확하게 여기서는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따른다네요. 흑점 주기와 똑같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선스팟을 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문장만 읽고 해봐. 선스팟도 최대 최소가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쵸? 이거를 따른다니까. 그리고 이것은 11년 주기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선스팟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선스팟도 최대 최소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앤서를 볼까요? 단계를 가진다. 다른 강도의 상이한 다른 강도의 단계를 가진다. 맞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우리 추론 문제라고 떨지만 않으면 됩니다.